쌓인 눈이 얼른 녹지도 않는 이런 엄동설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들 건강 지키시고 계신 것이죠?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판결이 미뤄져 왔던 일본군의 강제로 끌려가셔서 위안부로 일생을 희생당하신 할머니들에 대한 그 할머니들이 제기한 대일본 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은 사실 두 가지 재판이 진행이 됐었죠. 이번에 판결이 나온 배춘희 할머니 등이 이제 제기하신 거였고, 그리고 동일한 내용으로 또 하나의 똑같은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이제 제기하신 그런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건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배춘희 할머니 등이 이제 제기했던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34부에서 이제 담당을 했던 재판인데요. 여기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제1심 최종 판결이죠. 그 내용이 일본 정부는 이 할머니들의 그 희생에 대해서 1인당 1억 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고 난 뒤로 지금 두 번째 소송,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제기했던 소송, 이것도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민사합의 제15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던 판결, 이거는 최종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먼저 한 건의 판결이 나오면서 판결 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리를 다시 재개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이것은 작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그 조정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제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할머니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을 풀었다, 이제 속이 시원해졌다라고 이 재판부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의견을 표하셨는가 하면, 당연히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 수용할 수 없다, 그 판결 결과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즉시 반응이 나왔죠. 주일본 한국 대사를 일본 외무성에서 초치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불러서 항의하는 거죠. 대사를 불러서 너희 이런 판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또 법조계에서 많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나온 것이 이 판결의 내용이 어떤 먼저 이제 강제징용 판결 같은 경우에는 개인 기업이 배상을 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거는 이제 국제법상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면제 또는 주권면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한 나라의 그 재판권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없다. 다른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나 기관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국제법상의 규정, 이것에 위배되는 판결이다. 일본 정부를 한국의 법원에서 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당연히 이 사건은 각하됐어야 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왈가왈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에서는 그건 아니다. 아무리 국가 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인륜적인 이제 국제규범을 위반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국가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의 노예 무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국제법상의 판결 이해가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재판부에서는 내놨고요. 또 하나, 이미 한일 간의 강제 점령, 이것에 대한 문제는 청구권 협정하고
위안부 합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또다시 유효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얘기들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그러한 판결로 해서 각각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각각 개인에 대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놓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다툼을 이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는 당장 이 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응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응하지를 않았죠. 당연히 이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까 피고 측에서 나와서 의견을 제시했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재판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애초부터 나오질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항소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재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항소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이제 ICJ에 우리는 제소하겠다. 그걸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ICJ 국제사법재판소죠.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판결하는 국제적인 사법기구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 실제로 아마 일본으로서는 다른 적절한 길을 찾지 못할 경우에, 양국 간의 외교적으로나 적절한 길을 찾지 못할 경우에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조계의 관측이,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절차가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겠느냐? 남은 절차는 일본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원고들이 일본 정부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들, 그것을 강제 압류하고 이거를 환가하는, 공경매를 통해서 환가하는, 이렇게 해서 각 1억 원의 이제 보상금을 찾아가는 이러한 실행 절차만이 남았다고 봐야지요.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본이 사과를 해라. 원천적인 사과를 해라. 이런 주장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걸로 봐서, 글쎄요, 이러한 환가 조치보다는 일본 정부가 이쯤에서 진실로 무릎 꿇고 사과만 한다면 우리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뜻을 내비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이 일본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마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입장으로 봐서 우리가 앞에 이미 경험했던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이제 재판 결과, 그것에서 보여줬던 이제 문제들, 그 아직도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와 연결을 해서 보더라도 일본 정부가 그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것이 현실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거냐? 실제로 환가 조치를 그럼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껄끄럽게 얽히고 설키고 대립하고 있는 이 양국 간의 관계에 굉장히 다양한 파장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타협의 길, 타결의 길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행보를 했었죠. 뭐 국정원장이 일본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뭐 김지표 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의원들 데리고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풀어보겠다고 행보를 했었는데, 그게 전부 이제 다 필요 없는 일이 되고 더욱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도 사실 7월에 지금 예정돼 있는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어떤 활로를 열어보겠다고 했던
이런 계획들 같은 것들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정말로 ICJ에 제소를 해서 만일 대한민국 법원이 졌을 경우에 많은 법조인들이 그 가능성을 오히려 높게 지금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랬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위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실 ICJ라는 데가 무슨 강제 집행권을 갖거나 이런 기구는 아닙니다만은, 외교적인 관례나 국가의 신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만일 패소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억지나 쓰는 나라야. 이렇게 국제적인 평가절하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까지도 우리가 가능성을 빼놓고 예측해서는 안 될 거다. 미래를 예측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새롭게 이제 조각이 되면서 이 동북아의 국가 간의 이 세력의 문제, 분쟁의 문제, 이익 충돌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될 텐데, 이때 이러한 한일 간의 대립, 이것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국익을 갖다 줄 거냐. 글쎄요, 이익을 갖다 줄 건 거의 없겠죠. 게다가 원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실제로 우리가 일본을 무척이나 싫어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일본하고 영원히 그럼 척을 지고 이웃 간에 그러고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냐? 경제적으로 국방의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하고 대립적으로 척을 지고만 갈 수 있는 관계냐? 중국에 대해서도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싫은 건 싫은 거고 현실적인 이익은 현실적인 이익이고, 이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계가 아니냐. 이런 원천적인 원론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난국을 그럼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결국 한국의 외교가 그 힘을 보이고 그 재주를 보여줘야 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한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한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죠. 한국의 외교력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낼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끝까지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냐? 한 나라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채널 24K가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하나의 제안을 할까 합니다. 다른 데다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께 읍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 이 소를 진행하셨던 할머니들이라는 거죠. 이제 할머니들께서 나서셔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곤경을 풀어주셔야 할 때가 됐다. 할머니들이 이제 이 나라를 구하실, 그럴 수 있는 위치,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때가 됐다. 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 내가 그래도 내 나라 없을 때 그 서름을 당하고 그 희생, 그 수모를 당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서 내 나라가 있고 내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나의 한이 씻어졌다. 나는 그로써 즐겁고 만족한다. 그 말 들을 리 없고 경우에 닿지 않는 놈들, 그 놈들에게서 내가 억지로 무릎 꿇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어서 무엇에 쓰겠는가. 내 한을 내 후손들이 풀어줬으니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나의 이 한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 문제로부터 화감이 풀려나서 당당한 자세로 일본과 경쟁하고 대결해서 끝내 우뚝 서는 승리의 국가가 되기를 빈다. 이런 말씀으로 이 문제에 일단락을 내려주시면 우리에게 그런 1억 원이라는 그 돈이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에 상응해서 이 할머니들에게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고 1억 원 이상의 그분들이 기뻐하실 어떠한 조치를, 그러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 이런 식의 단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라고 하고 우리끼리 이 문제를 슬기롭게 푼다 하는 이러한 자결적인 능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국익도 지켜내고 국위도 선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남아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지. 할머니들께서 이제 나서셔서 그렇지 않아도 어지럽고 힘든 이 나라를 구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라고 아뢰고 싶습니다. 할머니들께 간곡히 엎드려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